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어플에 올린 전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치실에 갇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먹죠구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가 예전에 찍어놨던 코송형 네번한 썰에 대한 추가 영상이 되겠고요. 이제 제가 부작용을 가장 많이 겪었던 세 번째 병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병원을 비하할 목적은 아니고 이미 찍어놨던 영상이기 때문에 편집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블로그에 있는 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라서 블로그 글을 정독하셨던 분은 킵하셔도 되고요. 병원 명에 대한 언급은 없을 거기 때문에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제 블로그를 좀 보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카빙한 실리콘과 기증 늑연골 비중격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때는 코 모양이 만족하게 되긴 됐어요. 근데 부작용이 발생이 됐는데 수술 후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맘 같아서는 다 빼고 싶은데 다 빼면 워낙 낮고 작은 코라서 자존심이 내려가고 본인이 힘들어 할까봐 그냥 수술했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 와야 돼. 그땐 다 빼야 돼. 그리고 혹시 내가 병원에 없더라도 꼭 치료받아요. 이러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수술 후 코가 붓거나 콧대가 빨개지거나 했지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고, 그리고 부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가라앉고 빨개졌다 다음날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걸 반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게 있긴 했지만 붓는 게 있긴 했지만 통증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 증상으로 온 게 첫 번째가 이제 눈의 이상. 안과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안압이 상승을 했고 눈이 부어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코 염증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건데 당시에는 눈이 항상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과에 갔죠. 제일 처음엔 코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뭐 녹내장 검사, 눈물길이 막혔나 검사했고 시신경 검사 다 했는데 눈에 안압이 올라갔다. 근데 안압이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형상들이 이제 코 염증 때문에 항생제를 먹으니까 눈도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주사 항생제를 놔주고 먹는 항생제를 처방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증상으로는 통증과 이물감이 있었어요. 통증은 주로 미간 쪽에 있었습니다. 보형물을 제일 처음 넣었을 땐 요 정도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보형물이 여기 만지면 느껴질 정도로 보형물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이 미간 사이에 통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코끝이 땡겨요. 그냥 누가 이 코끝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느낌. 그리고 여기에 이물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붓기. 코가 붓고 그리고 나중에 눈까지 부었었죠. 이런 부작용 증상들로 힘들어했고 통증을 어찌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안동에서 서울까지 병원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애들도 아직 어리고 하다 보니까 안동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전화로 재수술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나는 코뼈도 작고 콧대도 없고 비주도 없고 처음부터 어려운 코였고 지금 구축과 염증이 있는 것 같으니까 부작용이 나서 다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상담을 잘 해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으로 배정을 해달라라고 전화 받으신 그 병원 직원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 선생님 잘 배정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는 좀 높은 직급의 실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 실장님께서 무전인가 전화로 뭐 지금 시간 비는 원장님 없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이가 없네. 그리고 시간이 비는 원장님을 배정을 그날 당일날 해줍니다. 그러니까 분명 방문하기 전에는 원장님 배정을 잘 해드렸다.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셔라 해놓고 제가 가니까 그냥 시간이 비는 원장님을 저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그 원장님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도 그 쭉 나와 있는 의사 선생님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신입이나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선생님 같아요. 나이도 어리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막 들어오시면서 들어오기 전에 이게 마지막이야? 이거 마지막이지? 이러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코 좀 볼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염증이 아직 차진 않았네. 잘 오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염증은
감기 같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감기랑 같은 거니까 약 먹으면 괜찮아지고 약 먹고 괜찮다가 혹시라도 염증이 또 오면 또 와서 약 먹고 깔아앉으면 괜찮게 지내다가 또 염증이 오면 약 먹고 이렇게 하면 돼요. 뭔 개소리야! 염증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구축이 오는 거잖아요. 염증은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 구축이 오고 심하면 그 염증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코뼈가 녹아내리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요. 보형물을 그러면 제가 지금 너무 통증이 심하고 힘든데 보형물을 아예 빼면 어떨까요? 했더니 원하신다면 빼드릴 수는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상담이 굉장히 성의 없고 건성건성한 상담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또 염증을 우선 해결해야 되니까 좀 제가 강한 항생제를 놔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사 하나 맞고 가세요. 이렇게 하고 1차 상담이 끝났습니다. 원장님께서 월요일날 다시 한번 내원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담하시는 직원분은 따로 내원 예약을 잡아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나가서 월요일날 오라고 하셨는데 네, 그냥 가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약을 따로 그분들이 잡아주지 않길래 제가 집에 가서 전화해서 예약을 잡으려고 했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무디고 착했던 거죠. 그냥 진상 손님들도 많이 오고 성형외과니까 왈가왈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러려나 보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불친절한가 보다. 내가 뭐라고 할까 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서울에 간 김에 제가 안동에서 서울 나가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서울에 간 김에 다른 병원에 한번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다른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을 빨리 잡고 그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CT 촬영을 했어요. 제가 그 사진에 보면 코 보형물이 위로 들려서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들어간 거죠. 근데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저도 바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게 뼈에 붙어서 들어가질 못하고 진피층 위로 들어가서 보형물이 이렇게 들려 올라가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또 따로 사진을 첨부해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오히려 혼이 납니다. 혼이 났어요. 이거는 분명 구축이 맞다. 그러니까 그 전에 3번째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염증만 왔고 구축은 온 게 아니라고 했지만 그 병원에선 이건 여기 만져보더니 분명 여기 구축이 왔다. 부형구축이 왔고 염증이 있으면은 바로 보형물을 제거를 해야 된다. 제거를 하는 게 맞다. 그 염증을 다 긁어내고 보형물을 제거하고 이게 다 아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의 목적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재수술을 하면 주변 조직들도 약간의 염증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래요. 그 상태에서 또 보형물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염증이 약간씩 더 남아있는 걔네들이 다시 염증을 만든다 이거죠. 그 의사 선생님께서 비유하셨던 게 암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암 덩어리도 크고 해서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선생님 전 너무 무섭고 싫은데 수술 자국 나는 것도 싫은데 개복 수술 안 하고요. 그냥 내시경으로 수술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래요. 이걸 빼고 염증을 가라앉힌 다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바로 수술해달라. 이런 거는 그것과 똑같은 경우라고. 그게 가능하겠냐? 그냥 무조건 빼라. 라고 화를 내셨어요. 간혹 양심을 파는 의사들은 염증 코를 재수술 해주는데 나는 의사로서 양심까지 팔아가면서 돈 벌기 싫다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빼는 방법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며칠을 잠 줄여가면서 인터넷 서치를 계속했죠. 그러다가 그래도 원래 갔던 병원, 내 진료 기록이 있고 내 코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 대형 병원, 3번째 수술했던 병원에 다시 한번 예약을 잡으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화 응대를 하시는 직원분께서 처음부터 화가 굉장히 좀 많이 나신 말투로 응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안녕하세요. 저 예약 6월 1일 날 하려고 하는데요. 6월 1일 날 예약 되어 있다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딱 말투가. 그때 제 녹음 녹취록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6월 1일 날은 다른 수술 경과 예약 아닌가요? 전 코 수술 예약 잡으려고요. 했더니 코 통증이 심해서 금요일 날 5월 28일에 미리 가서 항생제 처방 받아왔어요. 그러시면 약을 다 먹고 오셔야죠. 이러고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날 오라고 하셨는데요. 잠깐만요. 그럼 메모 남겨놓을게요. 이러고 끊으시더라고요. 오, 씨. 아메리칸 스타일. 제가 그때 뚜껑이 팍 열렸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육아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뭐 진상을 부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무성의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그 상영 어플에다가 제가 이제 글을 씁니다. 내가 강남에, 그러니까 병원 명도 밝히지 않았고 제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강남에 있는 대형 성형외과에서 성형 코수술을 했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다. 상담 실장도 그만뒀고 의사 선생님도 안 계시고 제가 통증으로 염증이 온 것 같아서 병원에 그 염증으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이런 대우를 받았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라고 올렸더니 그 아래 실시간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거기 병원 어디냐? 병원 어디예요? 병원 어디예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 거기 제 이름도 말한 적이 없고 그 병원 명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받았더니 문자를 3통이나 남기시더라고요. 약 드시고 어떠신지 경과 물어보려고 전화했다고, 전화 가능할 때 꼭 문자 한번 주시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어머 괜찮으세요? 약 먹고 좀 나아지셨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말투로 바뀌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냐, 꼭 내일 안부 묻는 것처럼 정말 걱정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더니 말 끝에는 저기 그 사이트에 올리신 글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병원 명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병원에 모니터링 팀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성형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그 병원에 대한 제가 3번째 코 수술을 한 그 병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게 바로 모니터링 팀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병원에서 부작용이 난 적이 없고 그 병원에서 잘못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 팀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안 좋은 골이 올라온 건 내릴 수 있게끔 다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기쁜 소식 전하듯 밝은 목소리로 그 실장님께서 코 보형물 제거 수술은 무료로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뭐 다른 서비스도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공짜로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 병원에 책임을 물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내 코에 대한 정확한 상태 파악이었거든요. 그리고 진단을 받고 뭐 요것보다 안전한 보형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뭐 그런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째 재방문을 합니다. 6월 1일 날 병원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저랑 만나고 저랑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셨던 실장님은 쉬는 날이라 다른 실장님께서 또 응대를 해주셨습니다.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어플에 올린 전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치실에 갇히게 됩니다. 딱 갔더니 대기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대기실에서 진상을 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가자마자 저는 밀착 마크를 받고 처치실에 갇히게 돼요. 처치실에 갇혀서 대기를 하다가 그 전에 만났던 그 약간 언제까지 양아치를 살 거야? 하여튼 의사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근데 진짜 거기 갔을 때 실장님이 계속 저한테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은 의사 선생님하고 다시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 블로그에다 이렇게 남겨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신 마취를 뭐 제왕절개하고 하면서 몇 번 받았더니 좀 기억력이 저하가 돼서 그 의사 선생님께 첫 번째 질문으로 다른 병원에서는 내 코가 구축 상태라고 한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는 다른 병원 말 믿지 마라. 구축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의 내 생각은 구축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두 번째 수술에서 구축이 있었고 코끝을 좀 내려준 건 맞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계속 누가 땡겨 올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코끝이 딱딱해지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좀 딱딱한 코와 이 구축이 진행되는 코에 양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 따로 이렇게 들리는 것과 이렇게 만져보면 구축이 진행되는 코와 일반 좀 원래 들찬 코인 코와 뭐 이런 거는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 이거죠. 그리고 실리콘이 들려 올라간 것 같다. 맞나? 라고 물어봤을 때 미간까지 의 콧대가 너무 낮고 코가 짧아서 실리콘을 일부러 여기까지 삽입을 했다. 일부러 여기까지 삽입을 했다.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기록이 제대로 안 남겨 있는지 여기까지 실리콘을 일부러 삽입을 한 것 같다. 아, 신기술인가 봐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수술하고 만졌을 때는 실리콘이 눈과 눈 사이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 원래 여기 위치가 아니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여기 수술하기 전 사진을 봐라. 여기까지 너는 원래 예전에도 수술하기 전에 코도 이렇게 아바타처럼 높아 있었고 지금도 코 길이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보형물을 넣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선생님께서 제가 그게 아닌 것 같다. 원래 여기까지밖에 없었다. 계속 말을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뭐 실리콘을 빼서 다시 넣으니까 위에 남는 공간을 봉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상처가 남아 있으니까 실리콘이 비어있는 공간까지 밀고 올라간 것 같다 라고 그때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뭐 CT나 엑스레이 촬영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그냥 말씀하셨고요. 만약 보형물을 제거를 하면 후 구축이나 안장코가 될까 겁이 난다. 그리고 수술 후 이 보형물을 빼는 수술 후 코 모양에 대한 예측을 좀 해달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건 없다. 무조건 예전 코처럼 된다. 수술하기 전 코처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저도 이제 이분은 그 의사 선생님은 의사 면허증이 있고 전문의잖아요. 성형 전문의. 저는 일반 사람. 근데 제가 코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처음으로 심하게 와서 너무 아팠고 진짜 코를 떼버리고 싶을 정도였고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뭐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자료들을 계속 찾아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그런 것만 검색을 해봐도 내가 의사 자격증까지 따지 않아도 피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피부가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후구축이 올 가능성이 있고 심하면 안장코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저를 봐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그런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모르고 계셨을까?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걸까? 그게 그 당시에 궁금했고요. 그리고 코뼈 쪽에 원래 실리콘이 붙어 있어야지 그게 안정이 되지 않냐 물어봤더니 꼭 실리콘이 코뼈 쪽에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실리콘이 진피층에 들어가고 코뼈에 안 붙어 있는 이유가 제가 코가 워낙에 낮아서 디자인이 그렇게 들어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실리콘 코 수술을 하고 나서 실리콘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잡아서 흔들어 봤을 때 이게 흔들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뭐 꼭 코뼈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 언제까지 양아치를 살 거야? 그 이후로는 주사 맞고 약 먹고 붓기가 많이 가라앉아 보인다.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술은 잘 됐다. 성공적이었다. 코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니다. 언제까지 양아치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선 코 수술을 요 3번째까지 하고 저는 이 3번째 코 성형에서 굉장히 좀 많은 실망감을 가졌어요. 왜냐면 그 병원 자체가
정말로 큰 병원이었고 제가 굉장히 믿었거든요. 믿었던 병원이라서 실망감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수술이 이제 미용의 목적이라기보다 통증을 없애고 코를 다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진피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성형수술 하실 때는 중요한 건 후처리입니다. 후처리. 그래서 부작용이 났을 때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러니까 코 성형수술에 대한 부작용이 다른 성형수술보다 부작용 사례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코가 얼굴에서 가장 돌출된 부위이기 때문에 코보다 눈이나 입이 튀어나오시 개소리.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코를 풀거나 코를 이렇게 만지거나 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코는 언제나 돌출돼서 충격이 갈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수술하실 때는 항상 부작용 후처리에 대한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른 데보다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코 성형썰을 제가 찍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제가 코 성형썰을 가게에서 찍다가 손님이 와가지고 찍다 말았는데, 우선 뭐 실리콘은 언젠간 좀 탈이 나는 것 같아요. 실리콘으로 코 수술을 하셨다면 평생 그렇게 사실 수 있다라는 장담은 별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평생 사는 건 10분이 수술하셨으면 전 2-3분이라고 봅니다. 계속 뭐 모양이 삐뚤어지든 뭐가 어떻게 되든 해서 재수술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아, 저주 아니에요. 저주 아니고 제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코 성형 하실 때는 항상 병원 선택을 잘 하시고, 그 뭐 부작용이 났을 때, 아니면 보형물이 어떻게 잘못되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재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고, 부작용이 왔을 때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보형물을 뺐을 때 뭐 어떻게 내 코가 될지 이런 부분도 다 생각해 보시고 코 성형 수술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현타가 오네.